제55대 경혜왕, 신라의 마지막 불꽃. 서기 924년 8월, 신라 왕경의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경명왕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의 동생 박이응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경혜왕이다. 즉위한 지 한 달 만인 9월, 경혜왕은 결단을 내렸다. 천년 왕국 신라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잃었다. 살아남으려면 강자의 손을 잡아야 했다. 그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사신을 보냈다. 형의 죽음을 알리고 우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태조는 즉시 사신을 보내 조문했다.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은 한 사람의 분노를 샀다. 후백제의 견훤이었다. 견훤은 이를 갈았다. 신라 놈들이 감히 왕건과 손을 잡다니. 925년 10월, 영천의 고을부 장군 능문이 고려에 투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라의 영토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태조는 능문을 위로하고는 도로 신라로 돌려보냈다. 그 성이 신라 왕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태조의 전략적 배려였다. 같은 해 11월, 견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는 조카 진호를 고려에 인질로 보냈다. 화친을 청한 것이다. 경혜왕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사신을 보냈다. 견훤은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며 거짓이 많으니 화친을 하면 안 됩니다. 태조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전략적 판단으로 견훤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926년 봄,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다. 고려에 인질로 가 있던 진호가 갑자기 죽은 것이다. 견훤은 격노했다. 고려놈들이 우리 진호를 죽였다. 그는 고려의 인질 왕신을 죽이고 대군을 이끌고 웅진으로 진격했다. 경혜왕은 다시 태조에게 사신을 보냈다. 견훤이 맹세를 어기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하늘이 절대 돕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대왕이 북 한번 치는 위세만 떨쳐도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파멸할 것입니다. 태조는 침착하게 답했다. 나는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서 저절로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 성에 명령을 내렸다. 성을 굳게 지키고 나가 싸우지 말라고. 927년 정월, 태조가 직접 후백제의 용주를 공격했다. 경혜왕은 신라의 병사를 내어 태조를 도왔다. 신라와 고려의 연합전선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2월, 경혜왕은 병부시랑 장군을 후당의 사신으로 보냈다. 형식적이나마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 당은 장군에게 검교 공부 상서를 제수했다. 3월, 경주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황룡사 구층목탑이 흔들리며 북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천년을 지켜온 신라의 상징이 무너지고 있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나라가 망할 조짐이다. 같은 달, 태조는 문경의 근함성을 함락시켰다. 고려의 세력이 점점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4월, 강주 지역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강주 소속의 돌사냥 등 4개 향이 태조에게 귀부한 것이다. 신라의 영토가 눈 녹듯 무너지고 있었다. 경혜왕은 불안했다. 고려는 우방이었지만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다. 견훤은 원수였고 신라는 그 사이에서 휘청거리고 있었다. 9월,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다. 견훤이 영천 고을부를 기습한 것이다. 경혜왕은 급히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태조는 즉시 장수에게 명예정예 병사 10,000명을 보냈다. 하지만 견훤은 한수이였다. 그는 고려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1월, 견훤은 전격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목표는 신라의 심장 왕경이었다. 그날 경혜왕은 포석정에 있었다. 남산 자락의 아름다운 정자. 왕은 비빈과 종실 친척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술잔이 흘러갔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혜왕은 알지 못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기다, 견훤의 군대다. 후백제군이 왕경에 난입한 것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다. 경혜왕은 왕비의 손을 잡고 후궁으로 달아났다. 종실 친척들과 공경대부, 그들의 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견훤의 병사들에게 붙잡힌 자들은 땅에 엎드려 애걸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무자비했다. 견훤은 병사들을 풀어 약탈을 자행했다. 공사의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천년 왕국의 보물들이 후백제군의 손에 넘어갔다. 견훤은 궁궐로 들어가 좌우에 명령했다. 왕을 찾아라. 경혜왕은 왕비와 몇 명의 첩과 함께 후궁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곧 발각되어 군영으로 끌려갔다. 견훤이 경혜왕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왕건과 손잡은 내가를 치르시오. 경혜왕은 견훤의 칼을 건네받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었다. 신라 제55대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견훤은 왕비를 욕보였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왕비와 첩들을 내주었다. 신라 왕실에 가해진 최악의 치욕이었다. 견훤은 경혜왕의 이종사촌 동생 김부를 불렀다. 내가 왕이 되어라. 권지국사로 임명한다. 김부가 바로 경순왕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다. 천년 왕국은 이제 견훤의 괴뢰국으로 전락했다. 경혜왕의 짧은 제24년. 그는 신라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 되었다. 역사적 평가? 경혜왕은 신라 천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군주였다.
재위기간 그는 고려 태조와의 동맹을 통해 신라를 보존하려 노력했으나 이는 오히려 견훤의 분노를 샀다. 927년 포석정의 참변은 한국사에서 국가 지도자의 안보 불감증과 전략적 판단,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경혜왕 사후신라는 완전히 자주성을 상실했으며 8년 뒤인 935년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천년 사직이 막을 내렸다.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에서는 견훤의 왕경 침입, 포석정 사건, 경혜왕의 비극적 최후가 후삼국시대 핵심 사건으로 다뤄진다. 그의 치세는 신라 멸망 과정의 시작점이자 고려 통일의 명분을 제공한 전환점이었다.